집회 끝나고 나서 윤 선생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차 안에서 막 운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주 그냥 그 비토하시듯이 열변을 토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가혁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송가혁이 생겼을 때 이제 아주 건강한 모임으로 생겼다 하는 얘기를 이제 긴 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가혁에 그 가입돼 있은 적도 없는데 계속 이제 송가혁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데 자꾸만 송가혁이라 하니까 너무나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를 그때 그 당시에는 무조건 송가혁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때 그 당시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촛불로서 깨어난 저 같은 사람들은 송가혁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도 있고 몰랐던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계속 똥파리들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내보고 송가혁이라고 하니까 그럼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그냥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열성 지지자들을 향한 아주 이제 지금 똥파리 취급하듯이 그때 그 당시에는 열성 지지자를 그렇게 이제 마타도를 한 거였던 거죠. 어쨌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신을, 그죠? 이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것을 위해서 막 외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똥파리 프레임을 씌웠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어쨌든 또 초창기에는 또 세작들, 아마 똥파리 쪽에서 넘어왔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송가혁 안에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또 분탕질을 치고 막 스파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재명 도지사님을 진짜로 지지하는 건강한 송가혁만 남았다. 그러니까 다시 송가혁이여 뭉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흩어져서 이제 많이 아쉬우신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것이라면은 그렇게 다시 또 뭐 간다면은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똥파리들의 어떤 그 나쁜 프레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송가혁이라는 그때 그 큰 그리고 또 이재명 지지자로서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출발했었던 그런 팀이 있었다면은 또 저처럼 촛불로 깨어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외치는 유튜버도 있는 거니까 전부 다 개인이 다 개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재명 도지사님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 이재명 지지 그룹에서는 친일파를 청산한다 이런 생각으로 모인 또 집단 그 그룹도 있잖아요. 또 뭐 다른 그룹도 있겠죠. 전부 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우리 도지사님이 앞으로 바꿀 세상은 교육에 관련된 것도 새롭게 해줄 것이다. 또 뭐 예술에 관련된 것도 이제 새롭게 지금과 다르게 훨씬 더 이제 세련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비전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왜 실제로 많이 드러난 사람들 단체들 중에서는 체육단체,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협회 이렇게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지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지지자들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윤 선생님이 막 프레임에 드씌워진 것이 너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많이 흥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제가 느낄 때는 오히려 똥파리들이 진짜 이제 사실 그것도 똥파리들이 만든 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해경군 김씨를 조작하고 김부선 내용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병원 강제 입원도 알고 보니까 엉터리더라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드러남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이제 아주 송가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그 안에 세작들이 분탕질한 거는 뭐 이제 지나간 얘기고, 지금 현재 강한 힘으로 파워를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번 집회도 밀어붙이고 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알지만 그 안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재명 도지사님을 지지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가 존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거거든요. 저도 그 송가혁이라는 어떤 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그냥 그 튼튼한 지지 기반 안에서 이만큼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안에 속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추억도 없고 그냥 오히려 그 들어간 적도 없는 나에게 똥파리들이 송가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 현재의 내가 이렇게 지지하는 방법이 나는 훨씬 좋더라.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욱더 힘이 커질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이제 선량하고 순수하고 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제 성남 집회에 가서 외치고 했잖아요. 근데 이 똥파리 부대들은 뭐 한 1000명 정도가 중앙일보에 났더라고요. 이제 지지자 뭐 집결했다 이러면서 국회에 가서 자기들이 모였다네요. 그래가 여기 가가지고 문 대통령을 구하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은 전부 다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면 안 된다. 우리 주권자와 국민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달라, 잘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똥파리들은 정신 못 차리고 여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수호신이냐 하는 겁니다. 진짜 한심한 똥파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가서 또 공격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들이 호통을 쳤다네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할 때 그 당시부터 김어준은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그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똥파리들이 뭐 찌빠란가요? 하여튼 이상한 이름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 진짜 저질이에요, 이 단체가. 이런 단체를 끼고 있잖아요. 정치를 해 먹겠다는 김진표나 전해철이 보면은 정말 한심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한 대통령이면은 당연히 이런 집단은 싫어하죠.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완전히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모인 족속들인데. 예. 그리고 보세요. 김어준이라든지 이해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슨 자기들이 무슨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것이냐 호통을 쳤다는 둥 하면서 진짜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하여튼 국회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짓을 한다니까 참으로 한심하다. 이 작태가. 예. 참네. 여기서도 그랬대요. 또 송가혁이 여기 이 사람들 여러분 중에 송가혁이 있냐면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선할 그 당시에 이 문꿀 오소리 이 집단들이 송가혁한테 내가 볼 때는 엄청 이제 그 위험을 느껴가지고 아마 마타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해경군 김치 조작하는 걸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조작의 달인들을 보세요. 이것들이 그 송가혁도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 얘기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제 알지 못하지만 윤 선생 유튜브 그분 말씀대로 다시 또 뭐 건강하게 되는 것이 뭐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송가혁은 아니지만 이재명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한 부류로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틀리거든요, 성향들이.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뉴스 중에서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오늘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 1월달이잖아요. 이제 5월달이 되면 엄청 시끄러워질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저께 뉴스에 이게 나왔는데 아침에 찾으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같은 민족끼리 이게 도대체가 너무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탱크를 몰고 총을 들고 그 5월 18일 날 광주에 가지고 사람을 다 이렇게 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청년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가 아니고 이 연희동 전두환 집 앞에서 지금 너무너무 이제 이거 일종의 원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민주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민주화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있고요. 아직도 아들이 죽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반드시 나라에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사법도 하는 거 보세요. 사법부가 저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 일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5월 18일이 오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또 나오겠죠. 어쨌든 전두환 그 이순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거기에 부역했던 전두환에 부역했던 그런 그 친일 앞잡이, 독재 앞잡이 이런 그 자유당 이 인간들도 전부 다들 그 하나하나 민낯을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들 지금 하이에나 떼들, 삼성 족벌들, 뭐 이런 친일 밥잡이라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완전히 호의호식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했던 세력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는 굉장히 더 위험하고 더 부패하고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2세, 3세에게 아주 그 불행한 세상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일도 조금 더 진전을 보이겠죠. 그리고 양성태도 지금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그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니까 70년 적폐가 조금씩 그 벗겨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석현이가 지금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은 굉장히 그 불쾌하고 또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일이 그래도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한당이 집권하고 있지 않은 것만 해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동시에 그 주권자가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것마저도 홀라당 다 뺏겨가지고 이것도 이 일도 또 해결 못하고 또 뭐 이제 세월 더 보내야 되겠죠. 어쨌든 홍석현이는 지금 뭐 청와대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시민이 보니까 알릴레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구성이 좀 지루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옛날에 정치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방송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방송을 이제 1시간씩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질리는데, 아마도 이제 이제 구성을 잘 해보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홍카콜라를 보수가 워낙에 크게 잡고 있으니까 부패 보수가 반대쪽에서 요것을 잘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거니까 얼마나 또 JTBC에서 양껏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노무현 재단 뭐 거기에 회원들도 많으니까 전부 다 접속을 해가지고 부패 보수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접속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지루한 것이 문제인데, 홍카콜라에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전부 다 가짜예요. 내가 완전히 진짜 그 안에 내용이 전부 다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미치지 않은 이상 시간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몇 마디 들어보니까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빠져나와서 물론 subscribe 안 했지만 땡. 그 다음에 이제 알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루한데 어쨌든 또 구성을 다시 하겠죠. 사람들이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다, 요즘하고 안 맞다.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유시민은 좀 59세잖아요. 좀 꼰대잖아요. 사실 말이지. 그러니까는 젊은 20대 애들이 생각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52주가 되면은 그것도 뭐 다수결로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니까, 예. 그때 그 말 했을 때는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였겠죠. 또 영어 공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고 하니까 그래 되면은 영어 공부로 시달릴 일도 없다, 뭐 이런 생각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그 말이 완전히 이제 미쳤나 어디 아프나 이런 말을 들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제정신이면은 이런 말 안 하죠. 미국의 52주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식민지가 되는 게 비전이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돼서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은 지하 자원도 많고 또 이제 생산도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문화적인 것도 키워서 아름다운 나라 북유럽같이 만들자,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데로 쫓아가야지 어디 식민지에 가자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작가로서 쌓아놓은 것들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뭔가 꿈을 꾼다, 대권의 꿈을 꾼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내려갈 일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JTBC에서는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JTBC는 지금 이제 양쪽의 떡을 다 항상 손에 쥐어야 되잖아요. 홍석현 지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못 나가면 지의 복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자한당에는 누가 나와도 다 지 복심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3대째 지금 세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완전 노예, 돈의 공화국, 탐욕에 찌든 이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노예 교육이거든요. 실제로. 또 사람들은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공화국, 또 자살이 많으니까 자살 공화국, 또 무슨 술도 너무너무 많이 먹고 막 하여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술을 많이 먹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술 많이 먹잖아요. 3차, 4차 이런 거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진짜 사실은 좀 끔찍한 거죠. 술에다가 완전 의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욕망이 끝이 없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그 끝을 모르거든요, 완전.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된다. 끝없는 욕망이 목표가 된다. 그 안에는 행복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쾌락이 끼어들죠, 차라리.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쾌락을 끼워 넣는 게 오히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연이라든지 어떤 남을 돕는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문학을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이제 지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행복은 그 안에 어디도 들었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화신들은. 근데 그렇게 지금 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친일 앞잡이들이 그러니까. 예. 너희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끔찍하다. 2세 3세도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 완전히 폭탄입니다. 폭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완전 쫙 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불공정한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규직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만드는 일을 경기도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577명이 정규직을 이제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더 늘려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점점 더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내가 원해서 뭐 파타임 잡을 하는 건 괜찮아요. 원하지 않는데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걸 완전히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권이 말살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정규직화가 지금 비정규직에서 계속 더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휴, 모든 것에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화폐 말입니다. 지역화폐를, 성남에서 크게 성공시키고 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2조를 나라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거죠. 골목 상권이 사는 거잖아요. 2조가 이제 그 안에서 골목 상권 안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민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박수를 보낸다. 예. 하여튼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요. 우리가 잘 찾아내서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벗겨내고 좀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화이팅! 바이!